안녕하세요. 하재소프트 이봉석입니다. 오늘은 윈도우 드라이버 연대기 8번째 시간입니다. 드디어 지난 시간부터 디바이스 드라이버의 아주 기초적인 단계를 넘어선 응용 프로그램과 드라이버가 서로 연결을 할 수 있는, 즉 통신을 할 수 있는 그 방법에 대해서 배우는 시간을 이제 시작했습니다. 지난번 7번째 강의에서 디바이스 오브젝트라고 하는 자료구조형을 처음 배웠었죠. 우리가 그걸 통해서 이제부터 어플리케이션과 디바이스 드라이버가 서로 통신하는 방법이 시작된다고 할 수 있는데요. 오늘 시간에도 지난 시간에 이어서 좀 이론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다음 시간에는 7장 8장에서 배웠던 내용을 토대로 해서 실습을 하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또 오늘까지는 이론 시간이라는 것을 좀 양해 말씀드리고요. 지난번에 그 디바이스 오브젝트를 만들고 나서 이제 어떻게 준비를 해야만 어플리케이션과 드라이버가 통신할 수 있는지 그런 것들을 두 번째 단계로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배웠던 내용인데요. 디바이스 오브젝트라고 하는 것은 어떤 하드웨어가 있다. 근데 그것은 이제 유형이 되고 무형일 수도 있다 그랬습니다. 그런 하드웨어를 자료구조를 사용해서 디바이스 오브젝트라는 이름의 자료구조를 가지고 추상화시킨 그런 개념이 바로 디바이스 오브젝트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디바이스 오브와 디바이스 드라이버가 서로 연결될 수 있는 채널을 생성할 수 있다라고 배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디바이스 드라이버가 자신의 어떤 드라이버 오브젝트를 가지고 내가 여러 개의 디바이스 오브젝트를 어떤 순서대로 만들었다고 하면 그렇게 생성된 디바이스 오브젝트 구조체는 내가 만든 순서의 반대로, 즉 가장 최근에 만든 디바이스 오브젝트로부터 그 전 이렇게 역순으로 단방의 링크드 리스트가 형성이 되어서 맨 처음에 드라이브 오브젝트라는 구조체가 있고 그 드라이브 오브젝트 안에 디바이스 오브젝트라고 하는 필드가 있는데 그 필드가 가리키고 있는 그 대상이 바로 가장 마지막에 만든 디바이스 오브젝트가 된다는 거. 그래서 이거는 제가 말씀으로 이렇게 드려도 좀 헷갈릴 수 7강을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확인하셔서 꼭 숙지하셔야 될 내용으로 보입니다. 자, 오늘 배울 내용은 8편 열기와 닫기라는 이름을 달아봤습니다. 열기와 닫기. 오픈 클로즈라고 설명을 하죠. 이 개념 자체는 프로그래밍을 조금이라도 해보신 분들이라면 정말 많이 경험하는 개념이죠. 열기와 닫기. 응용 프로그래머가 디바이스 드라이버가 통신을 하기 위해서도 역시 열기와 닫기 개념을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바로 열기와 닫기를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 이것이 무엇인지 이런 내용을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대상 그리고 이름에 대해서 언급을 하겠습니다. 대상, 어떤 타겟이 있다는 거죠. 타겟, 대상, 그리고 이름이 있다는 거예요. 그 대상 그리고 그 대상에 대한 이름에 대한 정의는 그 대상 그리고 그 대상에 대한 이름에 대한 정의는 먼저 디바이스 드라이버가 디바이스 오브젝트를 만들어야만 어플리케이션하고 통신이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어플리케이션이라고는 저는 지금 말씀을 드리지만 나중에 보시면 비단 어플리케이션 뿐만 아니고 어떤 다른 클라이언트 소프트웨어들도 다 여기에 해당합니다. 여기서 지금 접근자라는 표현을 썼는데 지금은 그냥 응용 프로그램이다 라고만 그냥 생각을 하시는 게 편할 것 같습니다. 응용 프로그램이 바라봤을 때 이 디바이스 오브젝트에 이제 접근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려면 디바이스 오브젝트에 접근을 하기 위한 무엇이 있어야 되냐면 심볼릭 이름이라는 게 있어야 돼요. 심볼릭 이름. 자, 심볼릭 네임이라는 게 있어야 되는데 일단은 넘어가겠습니다. 심볼릭 네임이라는 걸 알아야만 디바이스 오브젝트에 접근을 할 수가 있거든요. 응용 프로그램이 심볼릭 이름을 사용해서 그 대상이 되는 디바이스 IO 매니저는 이와 같은 접근이 정말 유효한 접근인지 아닌지 나름대로 책임지고 확인을 하게 되겠죠.
그래서 어플리케이션이 어떤 심볼릭 이름을 가지고 대상을 찾을 때 이 이름이 잘못된 이름일 수 있는 거고, 또 쓰기 권한인데 뭐 읽기 권한을 열겠다라든지, 읽기만 가능한데 쓰기 권한을 열려고 한다든지, 이렇게 권한이 잘못될 수도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IO 매니저가 1차적으로 확인을 하는 작업을 합니다. 그런 다음에 이 작업이 유효하다라고 판단이 되었을 때 비로소 2차 작업을 디바이스 드라이버, 그러니까 실제로 그 심볼릭 이름을 드러냈던 그 디바이스 오브젝트를 만들어낸 그 샘플 드라이버, 그 드라이버에게 다시 한번 확인 작업을 하는 게 바로 두 번째 작업인데, 이렇게 확인 작업을 해서 비로소 이 열기를 허용할 것인지를 결정하게 되는 겁니다. 그림을 한번 보실까요? 그림을 보시면 먼저 왼쪽 그림을 보면 사용자가 하드웨어에 접근하고 싶습니다. 즉 대화를 하고 싶다라는 얘기겠죠. 이것을 이제 그대로 소프트웨어 관점으로 넘어가 보면 어플리케이션이 있습니다. 코드가 되겠죠. 어플리케이션에 어떤 코드가 있을 텐데, 그 어플리케이션이 열기를 시도합니다. 1번. 그렇죠? 그럼 이 열기를 시도하게 되면 IO 매니저라고 하는 집행부가 먼저 1차 확인을 합니다. 이 이름이 유효한지 아닌지, 접근이 허용되어야 될지 아닐지. 그래서 이것이 확인된다면 다시 디바이스 드라이버에게 2차 확인을 받습니다. 이때 다시 열기라고 하는 의미가 전달이 되고, 이것도 역시 코드가 되겠죠. 그러니까 결국 어플리케이션 코드가 열기를 시도하면 1번 과정을 통해서 IO 매니저 코드로 넘어가고, IO 매니저는 2번 과정에서 네임스페이스 오브젝트 매니저라고 하는 녀석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요 이름이 유효한지를 확인합니다. 그래서 이 이름이 유효하다면 다시 디바이스 드라이버 코드로 제어를 옮겨서 열기를 던진다는 거죠. 그래서 최종적으로 디바이스 드라이버는 지금 이 시도하려고 하는 열기를 허락할지 아닐지를 결정하는 마지막 책임자입니다. 어차피 자신이 만든 디바이스 오브젝트이기 때문에 지금 사용자가 들어오는 접근을 허락할지 아닐지를 마지막으로 최종적으로 판단하는 거죠. 그래서 그 접근을 허락하겠다, 5번 허락하겠다라고 하면 그 허락 여부가 바로 그대로 핸들이라는 개념으로 어플리케이션에게 넘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열기를 하면 그 열기가 허락이 되면 핸들이 넘어오는 그런 개념으로 사용된다는 거죠. 어렵지 않으시죠? 어플리케이션이 내가 어떤 하드웨어, 유형이나 무형의 어떤 하드웨어에 접근하고 싶어요. 그러면 그 하드웨어를 접근하기 위한 심볼릭 이름이라는 걸 시도를 하게 되는데, 이때 시도는 첫 번째로 IO 매니저가 먼저 검증하고, 그리고 두 번째로 디바이스 드라이버가 검증해서 이 열기를 받아들일지를 결정한 다음 이것을 수용하겠다라고 신호를 주면 그제서야 핸들이라고 하는 형태로 권한이 넘어간다, 리턴된다, 어플리케이션으로 권한이 넘어간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을 열기라는 의미로 제가 설명을 했습니다. 이름과 심볼릭 이름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하고 가겠습니다. 디바이스 오브젝트의 이름은 하드웨어, 즉 유형이나 무형의 어떤 하드웨어가 있을 때 그 하드웨어를 구분할 수 있는 아주 고유한 이름을 쓰게 되어 있습니다. 이 그림에서 보시면은 제가 어떤 하드웨어를 두고 디바이스 오브젝트의 이름을 제가 이렇게 지었다고 보겠습니다. 디스크 샘플. 디스크 샘플이라는 이름을 가진 어떤 고유한 디바이스를 만든 거예요. 그런데 두 사용자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하나의 컴퓨터인데 두 사용자 가능하잖아요. A 사용자, B 사용자 각각이 이 하드웨어를 접근하는데, 이것이 바로 디스크 드라이브이기 때문에 볼륨으로 D 드라이브 또는 E 드라이브 또는 F 드라이브, 이런 식의 드라이브 네임으로 연결이 되겠죠. 그런데 어떤 사용자한테는 이 하드웨어가 D 드라이브로 보이는 거고, 또 어떤 사용자한테는 E 드라이브로 보이는 거예요. 실제 디바이스 오브젝트 이름은 디스크 샘플인데, 이 개념을 이해하시겠나요? 이것이 바로 심볼릭 이름이라는 겁니다. 이게 이제 모든 걸 다 설명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지금 수준에선 가장 가깝게 이해할 수 있는 예가 되기 때문에 제가 이 예를 좀 달았습니다. 결과적으로 어플리케이션은 심볼릭 이름을 가지고 접근한다, 이렇게만 아시면 되는 거고, 디바이스 드라이버에서는 반드시 디바이스 오브젝트에 이름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그 다음에 설명드리겠지만 심볼릭 이름을 하나 준비해서 이렇게 연결을 시켜놔야 된다. 여기까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어플리케이션이 응용 프로그램이 어떻게 열기 시도를 하는지 가장 대표적인 함수가 바로 win32 API 함수 create file이라는 게 있습니다. 저는 create file W라고 썼는데요. 이 W 뒤에 W가 붙기도 하고 뒤에 A가 붙기도 합니다. 이것들은 다 같은 유의 함수들인데 사용하는 파라미터가 여기 사용하는 파라미터 중에 문자열이 유니코드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W라는 이름을 붙일 함수를 쓰게 되거든요. 이걸 언제 다 신경 써서 우리가 함수 이름을 붙이겠습니까? 그래서 비주얼 스튜디오 환경에서는 유니코드 개발 환경으로 들어가면 자동으로 여러분들은 그냥 W 없이 create file이라는 이름만 쓰시면 이렇게 빌드 과정에서 create 파일이 create 파일 W로 이렇게 바뀌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고민 안 하셔도 되겠죠. create 파일 그냥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정확하게는 create 파일 W 또는 create 파일 A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셔야 되는 게 맞고 그냥 의미만 전달하는 데 있어서는 그냥 create 파일 이렇게 설명을 해도 상관없다는 겁니다. 자, 한번 보세요. 보시면 이 create 파일이라고 하는 함수를 통해서 열기를 시도할 때 파라미터가 모두 7개가 있어요. 많죠. 이게 다 세세한 의미들이 다 있지만 이번 시간에는 딱 그 열기 디바이스 드라이버를 접근할 수 있는 가장 최소한의 조건까지만 설명을 드릴게요. 나머지는 앞으로 여러분들이 다른 열기 시도를 할 때 그때그때 찾아볼 수 있는 내용들일 것 같습니다. 자, 그 중에서도 첫 번째 파라미터 아주 중요하겠죠. 여기가 바로 이름이 들어가는데 어떤 이름이 들어갈까요? 심볼릭 이름이 들어가겠죠. 그래서 디바이스 오브젝트가 있을 때 그 디바이스 오브젝트의 실제 이름이 아니고 심볼릭 이름을 지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예를 한번 들어봤습니다. 자, 유니코드 형태로 제가 create 파일이라는 함수를 썼을 때 어떻게 파라미터를 넣는가 보세요. 첫 번째 필드에다가 이름을 줬죠. 이름을 어떻게 줬습니까? 자, 이렇게 역슬래시 물음표 2개 역슬래시 이거 하나의 문법입니다. 역슬래시 물음표 2개 역슬래시 그런 다음에 심볼릭 이름을 주시면 돼요. 예를 들어 만약에 우리가 접근하려는 이름이 심볼릭 이름이 샘플이다 란다면 마이샘플이다 라고 가정한다면 어떻게 써야 될까요? 역슬래시 물음표 물음표 역슬래시 그런 다음에 마이샘플 이렇게 문자열을 준비해서 이 내용을 첫 번째 필드 파라미터의 주소값으로 넘겨주면 되겠죠. 어렵지 않으시죠? 이게 바로 심볼릭 이름을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나머지는 거의 고정되어 있습니다. 제네릭 리드, 제네릭 라이트, 즉 읽거나 쓰려고 한다. 우리가 이 드라이버와 지금 연결하는 이 채널은 뭔가 데이터를 읽거나 쓰려고 한다. 우리가 이 드라이버와 지금 연결하는 이 채널은 뭔가 데이터를 읽거나 쓰려고 한다. 그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리드, 라이트라고 주시면 되고 대부분은 0이라고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끝에서 세 번째 필드인데 바로 오픈 이그지스팅을 반드시 주셔야 돼요. 오픈 이그지스팅이라는 말 그대로 보신다면 존재한다. 그렇죠? 존재하니까 열겠다 이런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디바이스 오브젝트가 지금 존재하잖아요. 그러니까 어플리케이션이 그 디바이스 오브젝트와 통신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대상이 되는 존재가 지금 이미 존재하는 경우니까 있으니까 새로 만드는 게 아니라 있으니까 그냥 열기만 해라. 그게 오픈 이그지스팅이 되는 겁니다. 반드시 중요하니까 기억하셔야 될 것 같아요. 자, 크리에이트 파일 예시는 간단하죠? 그래서 우리가 다음 시간에 우리 실습을 할 때 그때 한번 제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열기 시도를 어떻게 하는지는 알았단 말이에요. 닫기라는 건 어떻게 할까요? 닫은 권한을 반납한다는 뜻일 텐데 닫기는 간단해요. 클로즈 핸들이라는 함수를 쓰시면 돼요. 어플리케이션에서 클로즈 핸들이라는 함수를 쓰시면 그냥 닫기가 됩니다. 그때 사용하는 파라미터가 바로 핸들인데 이 핸들은 어떤 핸들일까요? 네, create 파일이라는 바로 전에 배웠던 요 create 파일이라는 함수를 썼을 때에 리턴된 그 핸들 값을 그대로 그냥 쓰시면 이게 닫기가 되는 거예요. 간단하죠? 쓰는 방법은 너무 간단합니다. 닫는다는 의미를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석을 하시면 좋으냐면 권한, 내가 지금부터 연결돼서 사용하던 그 권한을 다시 반납하겠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플리케이션이 드라이버하고 통신하던 권한을 반납하겠다 이런 의미로 여러분들이 close hand이라는 함수를 쓰시면 됩니다. 자, 결과적으로 이제 어플리케이션에서 우리가 배운 함수는 두 개입니다. 먼저 권한을 얻겠다, 즉 열기를 시도할 때는 create 파일에서 얻은 핸들을 가지고 리턴된 핸들을 가지고 close 핸들
이게 두 개만 누르시면 어플리케이션에서는 열기 닫기가 끝난 거예요. 자, 여기까지 설명드리면 다 끝난 것 같죠? 그죠? 이렇게 누구나 다 이렇게 열기 닫기가 가능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은 실제로는 이렇게 열기 닫기가 가능하려면 디바이스 드라이버에서 준비해야 될 내용이 좀 있어요. 그러니까 당연한 얘기겠지만 어플리케이션이 열기, 닫기를 시도할 때 그것을 허용해 주려면 드라이버에서는 어떠한 준비들이 있어야 될까? 한번 그거를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자, 디바이스 드라이버에서 준비해야 되는 일이 어떤 일일까요? 자, 첫 번째, 디바이스 오브젝트를 우리 만들었습니다. 기억나세요? 지난 시간에 디바이스 오브젝트를 만들었어요. 이 디바이스 오브젝트를 만들 때 파라미터들이 쭉 있었는데 그때 반드시 이번에는 뭘 알아야 되냐면 이름을 줘서 만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름을. 디바이스 오브젝트가 이름이 없이 만들 수도 있어요. 지난 시간에 예제는 이름이 없이 만든 예제였고 이제부터는 디바이스 오브젝트가 이름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그 이름을 예를 들자면 이런 식으로 역슬래시 디바이스 역슬래시라고 하신 다음에 뒤에다가 이름을 주시면 됩니다. 순수 이거 그 이름을 주시는 방법 잘 보세요. 역슬래시 디바이스 역슬래시 그런 다음에 이름을 주시는 거예요. 이런 형식으로 디바이스 오브젝트의 이름을 반드시 만들어줘야 된다. 그래야만 어플리케이션에서 열기 시도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조금 어려울 수는 있는데 여러분들이 만약에 디바이스 드라이버를 만들어서 디바이스 오브젝트의 이름을 제시해서 어플리케이션이 접근할 수 있게 이렇게 했다고 한번 가정해 봅시다. 그런데 어플리케이션이라고 하면 크게 두 가지를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냥 어플리케이션이 있고 관리자의 권한을 가지고 실행하는 어플리케이션이 있어요. 조금 좀 심각한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시스템의 크리티컬한 어떤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 그런 작업들은 관리자 권한에서 하겠죠. 보통 사용자가 관리자 권한으로 보통 사용을 하는데 일반 유저들은 관리자 권한으로 사용을 하는 일반 유저들이 그래도 다시 한번 컨펌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프로그램을 실행할 때 오른쪽 마우스를 누르면 관리자 권한으로 실행하기라는 거 메뉴 보셨나요? 어떤 프로그램을 실행할 때 그냥 더블 클릭으로만 실행하셨나요? 오른쪽 마우스를 누르고 보시면 관리자 권한으로 실행하기가 있어요. 그렇게 하는 거는 다시 한번 확인을 받는 거예요. 내가 관리자는 맞지만 관리자 권한으로 프로그램을 실행할 것인지 아닌지를 확인을 받는 거거든요. 이렇게 관리자 없이 그냥 실행하는 거. 이런 양쪽의 어떤 실행 시기에 맞춰서 디바이스 드라이버 입장에서는 이 접근을 허용할지 아닐지를 결정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일반 유저 어플리케이션을 가지고 그냥 누가 접근했을 때는 허락하지 않고 관리자 권한을 가지고 실행한 어플리케이션에서만 요 크리에이트 파일을 허락하겠다. 이렇게 작업할 수도 있는 거고 또 반면에 관리자 권한이나 일반 유저 권한이나 그냥 실행하면 그 크리에이트 파일 함수를 부르면 그냥 다 허락하겠다. 이렇게 할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이런 어떤 권한과 관련된 문제도 고민을 좀 하셔야 돼요. 기본적으로는 관리자 권한을 가지는 어플리케이션에서만 이 심볼릭 이름을 접근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필요하면 원하신다면 일반 사용자 권한에서도 크리에이트 파일이 가능하도록 할 수도 있는데 그러려면 보안 설명자, 시큐리티 디스크립터라고 하는 시큐어 디스크립터를 좀 배우셔야 돼요. 이거 좀 어려워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 이걸 배우기는 조금 무리인 것 같고 기회가 될 때 나중에 설명해 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지금은 관리자 권한으로 실행한 어플리케이션만 크리에이트 파일이 된다. 이렇게만 알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큰 그림에서 두 번째 기억할 거는 뭐냐면 디바이스 오브젝트의 이름을 만들었어요. 그러면 그 디바이스 오브젝트 이름을 만들면 누구든지 크리에이트 파일이 된다고 했습니까? 어플리케이션에 접근할 수 있다고 했습니까? 아니죠? 앞에서 제가 뭘 말씀드렸어요? 심볼릭 이름이 있어야 된다고 그랬었잖아요. 그래서 심볼릭 이름이 하나 존재해야 되는데 그 심볼릭 이름을 생성할 때 사용하는 방법이 바로 IO create symbolic link라는 함수가 있습니다. 이 함수는 심볼릭 이름을 하나 만들어서 그 이름과 진짜 이름과 이렇게 연결시켜주는 작업을 하는 거예요. 이 작업을 하셔야만 어플리케이션에서 접근이 가능한 이름이 만들어지는 거죠. 꼭 기억하셔야 되겠습니다. 심볼릭 이름을 만드는 작업이다.
그리고 항상 말씀드리지만 드라이버 개발자는 리소스를 반납할 줄도 알아야 된다고 그랬었죠. 나중에 사용이 다 끝났다라고 판단되는 시기가 있다면 지금 내가 사용했던 이 심볼릭 이름을 제거하시는 그런 방법을 알아야 되는데, 심볼릭 이름을 제거할 때는 반대로 io delete symbolic link라는 함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create symbolic link를 가지고 symbolic link를 만드는 거고, io delete symbolic link 함수를 가지고 symbolic link를 제거하는 거고. 이해하셨죠?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제일 중요한 부분이 남았는데, 그건 바로 앞에서 제가 열기를 설명할 때 앞으로 좀 넘어갈게요. 이때 우리 2차 확인하는 작업이 있다고 그랬었죠. 1차 확인 작업은 다 통과를 한다 하더라도 2차 확인 작업에서 거부하게 되면 이 열기는 허락되지 않고, 왜냐하면 바로 디바이스 드라이버가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드라이버가 이걸 확인하기 위한 코드를 준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코드를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디스패치 루틴이라고 하거든요. 디스패치 루틴. 윈도우 드라이버를 공부할 때에 개인적으로 산이 하나 있어요. 수학 얘기해서 좀 죄송하지만 수학을 배울 때 미분적분 이런 게 산이잖아요. 고등학교 때 누가 그래요. 산을 왜 주냐? 거기서 넘어갈 사람은 넘어가고 넘지 않을 사람은 거기서 돌아가라. 뭐 이렇게 설명하는 사람도 있던데, 윈도우 드라이버 개발할 때 바로 요 디스패치 루틴 작성하는 게 산입니다. 이 전까지는 설명하기도 쉽고 웬만하면 다 따라올 수도 있어요. 그런데 디스패치 루틴에 들어가는 순간부터는 사실은 초급 개발자라고 볼 수 없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그때부터는 중급이라고 봐도 돼요. 그래서 이 콜백 루틴 작성법은 지금 배우지 않겠습니다. 조만간 배우긴 하겠지만은 어찌됐건 아주 좀 중요한 내용이고 난이도가 좀 있는 내용이다. 그래서 이 콜백 함수, 이 디스패치 루틴을 작성해서 여러분들이 준비하는 작업, 그게 바로 열기를 허락하기 위한 두 번째 작업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두 번째 확인을 위한. 다시 그림을 보자면 바로 여기서 바로 4번에 해당하는 이 작업을 드라이버 코드 수준에서 확인해 주셔야 된다는 겁니다. 이번 시간에는 그래서 거기까지는 못하고 그냥 열기 1차 확인이 될 수 있는 수준까지 드라이버는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 그것을 제가 말씀드린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셨죠? 약간 조바조바하죠? 뭐 이렇게 해야 될 게 많나 싶을 텐데 처음엔 그래요. 조금 어렵게 느껴지더라도 지금 분명히 제가 아주 쉬운 수준으로 하려고 노력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정도 수준은 따라오셔야 됩니다. 차근차근 오시다 보면 어느 순간 이거 아무것도 아니었어 라는 생각을 하실 때가 있을 거예요. 저 믿고 오십시오. 자, 요 create symbolic link라는 함수를 제가 말씀드렸는데 이 함수 사용법입니다. 자, 파라미터는 두 개가 들어가는데 첫 번째는 symbolic link 이름, 그리고 두 번째는 실제 이름이 되겠죠. 앞에서 우리가 예를 든다면 우리가 만든 디바이스 오브젝트의 이름이 만약에 샘플이다 그러면 이렇게 역슬래시 디바이스 역슬래시 샘플이라고 하는 이 문자열이 두 번째 파라미터에 대응되겠죠. 우리 심볼 링크 이름을 내가 만약에 my sample로 주고 싶다 그러면 역슬래시, 자 여기 이름이 좀 다릅니다. 도스 디바이스 s, 이거 많이 철자가 틀리는 잘 보세요. 역슬래시 도스 디바이스 s, 그런 다음에 역슬래시 하고 나서 심볼릭 이름을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름을 장명을 하셔가지고 파라미터 두 개를 각각 나눠서 주시면 심볼릭 링크가 생성이 되어서 연결이 돼요. 이쯤 되면 좀 헷갈리는 게 하나 있죠. 앞에서 이 심볼릭 링크 이름과 관련돼서 제가 설명드릴 때 create 파일에서 사용하는 이름은 이렇지 않았습니다. 기억나세요? create 파일을 잠깐 넘어가겠습니다. create 파일에서 우리가 심볼릭 이름을 쓸 때는 접근을 할 때는 어떻게 접근했어요? 역슬래시 물음표 두 개 역슬래시 그리고 심볼릭 이름. 다르죠? 그러니까 어플리케이션에서 접근할 때는 역슬래시 물음표 두 개 역슬래시를 앞에 붙이는 거고, 드라이버에서 심볼릭 이름을 만들 때는 역슬래시 도스 디바이스 s 역슬래시를 주고 뒤에다 심볼릭 이름을 주는 겁니다. 요거. 자, 그런데 이제 이 IOCreate symbol link라는 함수를 쓸 때 이 문자열을 어떻게 쓰는가 봤더니 예전에 제가 첫 번째 구조체 배우는 시간 때 말씀드렸던 유니코드 스트링 포인터를 쓰고 있죠.
유니코드 스트링 포인터 형식으로 준비해서 여기다가 넣으셔야 됩니다. 어떻게 이걸 준비하는지 제가 예를 하나 보여드릴게요. 자, 보시면 IOCreate symbolic link라는 함수를 쓸 때에 첫 번째, 두 번째 파라미터가 있습니다. 각각 다 유니코드 스트링이라는 이런 파라미터, 유니코드 스트링이라는 변수를 정의하고 이 변수에 주소를 넣었죠. 여기 기억 보이세요? 주소를 넣었죠. 자, 그런데 이 유니코드 스트링을 어떻게 제가 채웠습니까? 여기 위에 보니까 런타임 함수로 rtl init 유니코드 스트링, 이거 굉장히 많이 쓰이는 함수입니다. rtl init 유니코드 스트링. 그래서 이 함수를 써서 이 변수의 값을 어떤 내용으로 초기화했습니까? 바로 이 문자열이 들어가도록 초기화했다. 이 변수의 값을 어떤 내용으로 초기화했습니까? 바로 이 문자열이 들어가도록 초기화했다. 그러니까 앞에서 우리가 배웠던 내용처럼 디바이스 네임은 역슬래시 디바이스 역슬래시, 그리고 심벌 링크 네임은 역슬래시 도스 디바이스 s 역슬래시, 이 앞에 붙었잖아요. C 언어를 공부하시는 분들은 당연히 아시겠지만 실제 역슬래시가 하나가 들어가 버리면, 이 컴파일을 할 때 문자 사이에 하나가 넣어버리면 C 컴파일러는 이거를 역슬래시를 다른 의미로 해석을 해요. 예약된 어떤 커맨드로 해석을 하거든요. 그래서 역슬래시를 정확하게 표현하고 싶을 때는 이렇게 두 개를 쓰셔야 돼요. 두 개를. 이거는 문자열 사이에 들어갈 때만 이렇습니다. 아셨죠? 이거는 뭐 C를 한다면 당연히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역슬래시 두 개를 쓴 이유는 하나를 표현하기 위해서 이렇게 썼다는 거. 자, 결국은 이렇게 유니코드 스트링을 준비해서 심볼 링크를 하시면 된다는 얘기가 되는 거고요. 자, 그럼 이번에 딜리트를 어떻게 했는지 볼까요? 딜리트 심볼리 링크를 사용하는 예시 코드. 자, 딜리트 심볼리 링크는 파라미터가 몇 개인가요? 하나입니다. 하나. 그래서 하나만 쓰시면 돼요. 그 하나의 이름은 뭐냐면 유니코드 스트링 심볼리 링크입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디바이스 오브젝트의 이름은 더 이상 필요가 없고 이미 연결되어 있다고 가정하기 때문에 심볼릭 이름만 있으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심볼릭 이름만 여기다가 넣어주시면, 이렇게 넣어주시면 제거가 됩니다. 질문 하나 할까요? 그러면 이 딜리트 심볼 링크를 부르고 나면 사용자가 더 이상 크리에이트 파일을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겠죠. 당연히 없겠죠. 즉 어플리케이션이 크리에이트 파일을 할 수 있으려면 이렇게 크리에이트 심볼 링크가 돼 있어야 되고, 언제든지 딜리트를 하게 되면 더 이상은 또 크리에이트를 시도해도 크리에이트 파일이 당연한 얘기입니다. 예, 체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배울 내용은, 마지막으로 오늘 시간에는 디바이스 오브젝트를 만들 때 이름을 가지고 만들어야 되는 부분을 설명할게요. 바로 이전 시간에 배웠던 영상에서는 디바이스 오브젝트에 이름이 없이 그냥 간단하게 만들었어요. 근데 이번에는 이름을 줄 거거든요. 자, 디바이스 오브젝트를 만들 때 사용한 함수가 무슨 함수였습니까? IOCreate device라는 함수였죠. 이 함수를 쓰실 때에 세 번째 파라미터가 옵셔널인데 안 써도 된다는 얘기죠. 근데 이제는 이걸 쓰겠습니다. 이름을 만들어야 되니까. 그래서 여기에 유니코드 스트링 포인터 형식으로 해서 디바이스 네임을 준비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이때 사용하는 이름을 어떻게 줬습니까? 역슬래시 디바이스 역슬래시 샘플, 그죠? 역슬래시 디바이스 역슬래시 샘플, 그죠? 역슬래시 디바이스 역슬래시 샘플. 그러니까 결국 디바이스 오브젝트의 이름을 만들 때는 반드시 역슬래시 디바이스를 쓰는 거고, 심볼릭 이름을 사용할 때는 역슬래시 도스 디바이스 S 그리고 심볼릭 이름을 쓰는 거구나. 이거 반드시 구분할 수 있어야 되겠죠? 그렇죠? 자, 이렇게 디바이스 오브젝트를 만드는 거, 이게 중요하다라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보너스로 이 IOCreate device라는 함수와 같은 일을 하는데 조금 옵션이 들어있는 함수가 있어요. 그 함수가 바로 IOCreate device secure라는 함수가 있는데, 이거는 어렵습니다. 당장 지금 시간에는. 앞서서 제가 어떤 말씀을 드렸냐면, 디바이스 오브젝트를 만들 때에 security descriptor를 이용해 가지고 관리자 권한이 아닌 일반 유저 권한에서도 크리에이트 파일이 될 수 있게 만들고 싶다, 권한을 주고 싶다, 이 타겟에 대한 어떤 디바이스 오브젝트 접근 권한을 주고 싶은 그런 경우에는 이 함수를 쓰셔야 돼요. 그래서 특히 이 함수의 파라미터는 거의 비슷한데, 앞에서 배우셨던 이 IOCreate device 외에 몇 가지가 좀 더 들어가 있거든요. 그 중에서도 끝에서 세 번째 거를 보시면 SDDL string이라는 게 들어가 있습니다. SDDL string.
이 지금 뭐가 쭉 적혀 있죠? 이게 뭐지? 라는 느낌을 드셨을 텐데, 이게 다 의미가 있습니다. 다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제가 준 것처럼 똑같은 내용으로 해서 유니코드 스트링을 여기다 주시게 되면 이 IOCreate device CQ라는 함수가 디바이스 오브젝트를 만들 때에 요 이름을 가지고 요 정보를 가지고 security discrit를 작성해서 그래서 특별히 이 디바이스 오브젝트에 대한 접근 권한을 일반 유저 어플리케이션이 접근할 수 있는 권한 수준으로 맞춥니다. 아셨죠? 그래서 어플리케이션에서 그냥 접근하고 싶은 디바이스 오브젝트다 라고 한다면 반드시 맞다라는 설명을 제가 잠깐 드리는 겁니다. 당연히 지금 시간에서는 이걸 써먹지 않으니까 그냥 어려우시면 넘어가시면 될 것 같아요. 어찌되었건 지금은 관리자 권한을 가지고 프로그램을 실행하는 것만 가정한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정리하겠습니다. 어플리케이션과 드라이버 간의 연결 채널을 형성하기 위해서 우리가 준비해야 되는 작업들이 있었죠. 그걸 제가 크게 세 가지만 말씀을 다시 드리자면, 첫 번째는 디바이스 오브젝트가 있어야 되는데 그 디바이스 오브젝트가 그냥 있다고 해서 연결되는 게 아니라 디바이스 오브젝트 고유한 자신의 이름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그 이름과 연결될 만한 심볼릭 이름이 반드시 정의되어 있어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야 어플리케이션이 접근할 수 있었고요. 두 번째는 그렇게 하면 어플리케이션이나 호출자 입장에서는 그 심볼 링크 이름을 가지고 어플리케이션이나 호출자 입장에서는 그 심볼 링크 이름을 가지고 열기 요청을 시도할 수 있습니다. 이때 열기 요청은 어떻게 했습니까? win30 API 함수 create 파일을 썼죠. 열기 시도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열기를 할 수 있다는 거고, 마지막 세 번째는 이런 열기 요청이 들어오면 어떻게 이 열기가 허락되는 과정을 거친다고 했습니까? 첫 번째로 IO 매니저에서 먼저 1차적으로 허락 여부를 결정하고 그 이름이 유효한지를 결정하고 심볼릭 이름이 유효하다고 판단되면 두 번째로 디바이스 드라이버에서 허가 여부를 결정한다. 그래서 드라이버에서 허락된 열기 요청에 대해서만 핸들이라는 값의 형태로 권한이 어플리케이션에게 돌아간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드라이버 쪽에서 허락하는 그 코드는 디스패치 루틴이라고 부르는데 지금 단계는 좀 어렵기 때문에 어쨌든 여기까지만 설명을 드렸습니다. 어려웠죠? 조금씩 그래도 초보의 틀을 벗어나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 초보 틀을 벗어나려면.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거 잘 따라오시고 다음 시간에는 꼭 실습을 하도록 할게요. 7장, 8장에서 배웠던 내용을 가지고 실습을 한번 해보시면 정말 큰 어떤 자신감을 가질 수 있을 것 같아요. 아셨죠? 오늘도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